삼성 SDI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65%가 감소했습니다. 제조원가 재고 변동 및 원재료 불투명,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조 7,6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5.4% 매출 증가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고요. 매출원가가 근데 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46.4%, 매출 총이익 14% 감소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반대로 12.5%가 증가해서 영업이익 974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61.2%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증가하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해답을 분석을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 파인딩, 원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4%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무려 14%가량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상승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2.5%, 금액상으로는 2.5%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율,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7.2%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22.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871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861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861억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 특히 원부 재료의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현재 공시 수준으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부 재료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원부 재료가 1295억 원이나 감소를 했죠. 전년도에는 400억 원대가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 반제품의 증가는 그거에 못 미치는 게 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원재료라는 게 무슨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휘발이 돼서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 조립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91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 확보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삼성 SDI는 1분기에 팍 줄어들었고요. 미착품도 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올 게 많아야 되는데 미착품도 현재 줄고 있죠. 그러면은 2분기의 생산은 뭘 가지고 허겄느냐,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1분기 말에 2360억이 있지만 계속 좀 따라 들어오고 적기에 들어온다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은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41.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2.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1조 원대에서 그 판매관리비 5천억을 뺀 금액이 현장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 선으로 나오는데 전년보다 1.2% 하락을 했습니다. 재료 비율이 1.2% 증가했으므로 이것을 보고를 해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2조 1천억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금액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용액이 원재료 사용액이 1조 5천억 분이 안 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냐? 어쨌든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크게 증가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매출원가를 크게 증가시켜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PQ 총 제조 비용이 워낙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그 차이 때문에. 그리고 PQ 총 생산 재료비도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재료비 갭이 너무나 그런데 비상식적이란 얘기죠. 2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갭과 동일한 금액이나 어떠한 특별 원인을 추적할 방법이 없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분식회계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일반 회계사들은 이 정도 수준밖에는 못 볼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운영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3,133억 원이 집행이 돼서 10.8% 증가했고 직원 수는 공시를 안 해가지고 2022년 말 직원 그대로 적용을 해 보더라도 연말 그 평균 연봉은 1억 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10.8%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인상 기준은 TOE 생산성 상승 범위 내에 한다. 이 전제 조건을 좀 소개를 하는 거고, 원가 생산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 가지고는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공이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TOE 생산성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2순위로 재고 회전율을 2순위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 회전율은 6.4회전으로 상승을 했는데 수루분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과 모순된 반중 추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손익계산과 그 다음에 비성분에서 추론을 했는데 반증을 하려니까 이게 인하가 되게 된다 이런 추론을 하게 되니까 모순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또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그 충분조건 논리라는 거에 한번 우리가 논리 학습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if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루분율 하락 역방향이면 어떤 형태도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 경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가격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는 건지 그리고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무죄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수량으로 산출한 재고 회전율을 제시를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다라고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변호를 하기가 매우 깝깝할 것 같아요. 2조 원이나 그 갭이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법이 기준도 WCA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그 무죄 입증 자료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재료 및 재료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원재료가 이그 양극활 물질만 그냥 보면은 될 것 같아요. 15.9%그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추론하고는 반대가 되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소형 전지 또 그다음에 EMC는 이게 대형 전지 같은데 어쨌든 그 단순 평균으로 10.2%가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재료 상승률보다는 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상대적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재료의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그 차이가 너무 2조 원이나 돼 가지고 뭔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매입액도 공시를 하거든요. 연결 실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3조 3천억인데 비성분의 원재료 사용액은 1조 5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조 8천억은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산 거냐? 이런 건데 이런 데이터들도 개별 거를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죠. 그런 거는 개별을 내면서 이런 또 백데이터들은 연결로 내놓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이 오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란 것은 사실 분명히 큰 오차가 있을 거고 부정확할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해 본다 그러면은 한 10조 5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10조 5천억이 아니고 10조 5천억이죠. 그러면은 남는 게 4,553억 원이 남을 것 같다. 영업이익으로. 이 경우 15% 동일하게 이렇게 저기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10조 5천억을 계약을 했는데 재고만 15%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589억 원으로서 거의 2천억 원대가 날아가 버립니다. PQ 매출원가 차이가 2조 2천억인 상태의 데이터는 예측도 매우 부정확할 것이다.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자체를 신뢰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이 생산 재료비가 말이죠. 실적이 이건데 이게 이제 좀 뽑아 놓고도 좀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 관점으로 본다면은 19조 원대가 나옵니다. 19조 원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한 3천억, 3,100억 정도 남는 거로. 그런데 이 원가 회계보다도 뭐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벌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28회 전까지 한번 성공을 시켜본다면은 매출은 20조 7천억 원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경우에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T 회계 기준으로 뽑은 이 비유적인 어떤 판매 단가나 원재료 아니 원가 회계 기준 판매 단가의 갭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그 비성분 자체에서부터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수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획까지도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사실 한 이 원으로 단단히 원으로 따져서 한 맥시멈 50만 원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1,000만 원짜리가 1,900만 원이라 그러면 거의 더블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회계가 부정확하면은 계획도 부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합리적인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는데
재고 증가 시의 예가는 높게 나오게 하고요. 스루프 퇴계로는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재고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 판매예가가 낮게 나오겠는데 거꾸로 높게 나왔죠. 이런 이 모순된 이 특별 경우가 생긴다면은 어떤 특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특별 원인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참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비성분 성격적 분류 데이터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결국 오리무중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70만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0만 9천 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358% 선입니다. 5% 이상 주주명은 삼성전자가 19.58, 국민연금공단이 7.92, 블랙락 펀드가 5.01%, 그 다음에 외국인이 49.27%, 이거면 거의 50%가 됐는데 이 50% 안에 블랙락 펀드가 들어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맥커리, 모건 스테인리, JP 모간 등 유명한 투자기관들이 눈에 띕니다. 이상 삼성 SDI 불분명한 재고자산의 명세와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불명확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